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소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신년 기획으로 몇 가지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로 미중 전쟁 대예측 시리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어떤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국의 흥망은 금리가 예측한다. 대국의 흥망을 금리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시대에 전쟁이 뭐가 벌어질 거냐 그러는데 네. 지금 이 트럼프 시대 때는 무역 전쟁을 했고요. 바이든 때는 이제 기술 전쟁, 금융 전쟁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미중의 실력하고 미국의 선택을 보면 아주 답은 심플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대비 중국의 실력을 보면 제조업이 중국이 미국 대비 179%, 그리고 이 수입, 네. 수출 151%, 그리고 군사력 36, 금융력 3. 그럼 결국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2년 반 동안에 싸움해봤자 별 재미가 없었던 것은 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이걸 갖고서 싸운 거죠. 그럼 자기보다 1.5배, 1.8배나 더 큰 놈하고 싸웠으니 승부 안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걸로 싸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뭘 하냐 그러면 군사력이 바로 기술력인데 네. 미국의 36%밖에 되지 않는 이 기술력으로 싸우든지 아니면 3%밖에 안 되는 금융력으로 이걸로 싸움 붙는 거죠. 훨씬 유리한 필드에서 싸우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답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이 전쟁의 그 배경, 피안 흘리고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건데, 대국은 언제 어떻게 교체되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가 영국과 미국이 이제 세력 교체가 되는 건데, 1870년대 요때 미국의 GDP가 영국을 추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패권들이 탄생했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권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그러면 바로 이제 그 번영이 이루어지고 부채가 이제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이 투자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되고, 그리고 부채 이제 덫이 터지면 그럼 어떻게 하냐? 이 프린팅 마니, 돈 찍어가지고 이제 크레딧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더 과도해지면 감당이 안 되면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리스트럭처링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오다가 가는데, 지금 그 사정을 놓고 보면 왼쪽에 상단에 지금 중국이 있고 오른쪽 상단에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만 누가 봐도 미국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보다는 이제 하강 추세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역사가 얘기해 주는 답은 똑같습니다. 본 것보다 많이 쓰는 것, 남의 돈 거반 내면 결국엔 당한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하고 중국의 이게 부채 비율입니다. 보면 이 영국 같은 경우에 1800년 후반에 이제 패권을 내려놓는 이유가 부채가 이게 뭐 GDP의 200%에서 이제 100%대를 이제 가는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이 바로 이제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 보면 이제 100%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그 영국이 과도한 이제 빚을 가졌던 거하고 같은 형태의 지금이 왔고, 지금 미국만 따로 떼놓고 보면 지금 미국은 총칼 대포만 안 날라들었지 금융에서는 2차 세계대전입니다. 지금 부채 비율이 2차 세계대전 때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미국은 이제 내부적인 부채 전쟁이 사실은 벌어진 것이고, 이것이 외부 전쟁도 중요하지만 강대국의 패권으로 보면 부채가 중요한데, 이 중에서 지금 제일 심각한 부채가 정부 부채입니다. 그래서 네. 2009년에 금융위기가 났을 때 미국이 정부가 돈을 왕창 퍼넣어서 이것을 해결했고, 이번에 2020년에 코로나 때도 보면 그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들은 그렇게 늘지 않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제 대폭적으로 돈을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적자가 이것이 이거 2020년에 사상 최대로 지금 커졌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해서 봐도 이것은 사상 최대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2030년까지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재정적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더 쓰면 썼지. 그렇죠. 네. 미국의 이제 국회 그 예산국이
추정하는데 2030년까지 이런 식의 재정 적자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세상은 2000년 동안에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인류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전 세계가 예수님 태어나시고 지금까지 동시에 금리가 제로거나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는 다 금리가 제로 또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 금리는 돈의 가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먹히려면 금리가 살아있었는데 금리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유동성 함정이 지금 몰려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전 세계의 지금 금리를 보면요. 이게 탑 10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그 나라들은 전부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도 뭐 이제 이 0. 몇 %인데 실제로 물가를 감안하면 전부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수준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번 금융위기 때 이제 모든 나라가 돈을 마구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이 가장 많이 이제 찍었고, 두 번째가 이게 미국입니다. 네. 일본이 가장 많이 찍었고, 두 번째가 이게 그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부채 무지하게 찍어 돌렸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 각국의 이제 GDP의 비중을 놓고 보면 미국이 1980년대에 어떻게 보면 GDP가 전 세계에서 가장 컸다가 지금 주석적으로 맨 위에 차트처럼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그 하얀 색깔인데 95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그라들고 있고, 중국이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을 추월하고서 빨간 색깔이 위로 쫙 올라오죠. 네. 그래서 미국의 하강, 중국의 상승에 중요한 것은 보면 바로 이게 부채 비율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빨간 색깔이고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이 파란 색깔입니다. 파란 색깔이 떨어지는 것하고 부채 비율이 위로 올라가는 것하고 아주 이제 역상관계가 선명하게 나타나죠. 결국은 이것이 남의 돈 많이 갖다 쓰면 힘 떨어진다.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0%로 가면 번 것에 이 모든 것이 그만한 규모의 빚이 있다 그러면 이자하고 빚 갚는데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밀이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부채 비율 이게 지금 뭐 2차 대전 수준을 이미 넘어와 있는 이 상태가, 그래서 답은 뭐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빚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건재하냐. 뭐 예전에 한국도 대우그룹이나 뭐 기아그룹이 망했던 이유가 부채 때문에 그랬죠. 네. 미국은 왜 안 망하냐 그러면 근본적인 게 바로 금리입니다. 그 답은 이제 금리에 있는데 금리를 제로로 지금 가져간 거죠. 그래서 부채를 아무리 발행하더라도 이자 비용이 안 나가니까 만기 돌아오면 그대로 롤업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스노우볼링을 계속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중국의 부상하고 미국의 부채 증가, 네. 이것이 이제 노란 색깔이 미국 부채 비율이고 빨간 색깔이 중국의 부상인데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빚내가지고 돈 쓰는 그 돈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전부 공장이 다 해외로 가버렸고 그 공장이 다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부채 비율하고 중국의 GDP 규모의 상승이 일치한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부채 비율이 그 파란 색깔이고 라인 차트가 미국 대비 중국의 GDP입니다. 이걸 놓고 보면 이제 90년대 이후에 미국의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것하고 이 중국이 미국 대비해서 커지는 속도가 보면 거의 이제 일치하죠. 그럼 이 차트는 좀 거칠게 해석하면 미국이 부채를 만들어 중국 GDP 올려주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1800년대에 그 노란 색깔을 놓고 보면 아편전쟁 이전에는 중국이 세계 1등을 하다가 영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업혁명으로서 그 일어서고, 그것이 이제 1800년대 말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GDP가 바뀌고, 그러고 지금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가 지금 변화가 생기죠. 중국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일본이 빨리 추월하고 그리고 미국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이 그림이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1870년에 미국과 영국이 서로 스위칭 오버를 했고, 지금 이제 2020년부터 미국 GDP의 금연도의 한 70%까지 중국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90%, 다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100%를 갈 가능성,
이게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과 영국의 패권 교체 사례를 놓고 보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금리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장기 금리를 놓고 보면 과거에는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2%대의 이 금리를 가게 되면 대국이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1870년대에 보면 금리가 8% 가던 금리가 2%대로 쭉 처지는 거죠. 그러다가 반등을 하게 되면 이제 패권을 놓게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1980년대가 최상으로 이제 이게 한 20%까지 금리가 갔다가 네. 지금 드디어 이제 제로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국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이 한 나라의 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나라의 돈값입니다. 근데 돈값이 똥값이 됐다는 게 바로 금리가 제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제로 금리를 주식시장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국가의 힘이 이것이 사그라들고 있다는 중요한 시그널이 바로 금리 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라는 건 또 저성장의 또 다른 말일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영국의 금리하고 영국의 경제 패권을 보면 선명하게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2%대를 이제 가고 나서 최저가 가고 난 다음번에 그 다음번에 지금 영국의 패권이 이것이 지금 사그러드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금리하고 채권의 관계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그 파란 색깔이 미국의 장기 금리고, 네. 지금 노란 색깔이 GDP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 그리고 세계 GDP에서 하얀 색깔이 중국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리가 제로 근처로 간다는 것 같은 것 굉장히 기분 나쁜 시그널이다. 미국 입장에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서 지금 뭐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전 세계가 다 고민하고 어떻게 될까를 했지만 미국 주가는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역사를 앞에 안 보이면 역사를 보라고 하는데 2000년대에도 보면 이것이 뭐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이거 주가가 폭락해서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것이 회복을 했고, 그리고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지금 노란색 두 번째입니다만은 이때도 회복을 했고, 네. 그리고 2015년에 이 채권 버블 때도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러스가 터졌는데 이 빨간 색깔이 뭐냐고 그러면 미국이 역대로 푼 통화량 M2 증가율입니다. 네. 그래서 닷컴 버블 때도 제가 노랗게 했었습니다만 돈을 크게 풀어서 위기를 극복했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랬고 채권 버블에도 돈을 풀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금리 주가 대폭등은 바로 오른쪽에 긴 화살표가 있습니다.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돈을 풀었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바로 금리죠. 네. 그래서 지금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제가 빨간색으로 폭탄을 쏘았습니다. 금리를 확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도 제로 금리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제로 금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답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이 통화량, 빨간색이 통화량이고 그 파란 색깔이 나스닥의 주가고 초록 색깔이 이게 페드 금리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미국은 뭘 했냐 그러면 돈을 왕창 풀고 그리고 금리를 제로 근처로 가져갔다. 그리고 이걸 갖고서 이제 돈으로 경기를 회복을 한 거죠. 일종의 그 어떤 위기 탈출 전략이네요. 그게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코로나19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빨간 색깔이 사상 최대로 이 과거와 비교가 안 되는 캐시가 풀렸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조로 보면 이것이 통화 풀기 금리 제로는 뭐 역대 최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죽은 모양이 튀어오르게 한 것은 바로 이 제로 금리와 통화량이었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놓고 보면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게 한 1%를 넘어가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유동성 장세 꺼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게 그 1962년 이후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미국의 페드 금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영국의 케이스도 봤지만 한번 금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이것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마찬가지로 2012년,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제로를 보냈다가 이것이 반등을 했지만 과거에 2007년 이전, 97년, 뭐 87년 이때에 비하면
이번 2017년에 금리는 반등이 굉장히 약했어요.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는 그 나라의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금리에서 2022년에 한 1%, 1.4% 간다는 것, 이것은 찻잔 속의 태풍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것이 바로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 돈을 아무리 풀어도 더 이상 이게 이제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 그래서 이게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미 한번 이 사태가 터졌고 이번 2022년에도 같은 상황이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미국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냐 그러면 아이러니하지만 나스닥 주가하고 M2 유통 속도를 제가 그려본 겁니다. 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이제 그 유동성 함정을 보여주는데 화폐 유통 속도가 이게 이제 뚝 떨어지고 반대로 화폐 유통 속도는 떨어지는데 나스닥 주가는 폭등을 하죠. 네. 그래서 이것은 돈이 안 돌기 때문에 돈을 더 찍어버리는 거죠. 그게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폐 유통 속도를 보면 2020년은 사상 최저치로 났습니다.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가 사상 최저치니까 돈은 그만큼 더 많이 푸는 거죠.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그 돈은 이것은 이게 실물 경기가 너무 흉악하니까 실물로 절대 돈이 가지 않고 금융시장 안에서 여기서 서큘레이션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제격콩나무처럼 이렇게 잡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폭등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났고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하고 주가가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결국은 버블은 기술로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990년부터 보시면 이 노란 색깔이 반도체고 하얀 색깔이 자동차인데 지금 하얀 색깔하고 노란 색깔을 놓고 보면 이것은 확연하게 세대 교체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최근 20년 동안 미국을 끌고 온 것은 바로 반도체였는데 그것 말고 지금 빨간 색깔이 있는데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이것이 반도체를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 제조업이 끝나고 나면 유동성 함정의 시기에도 지금 보면 시장을 구한 것은 결국은 이게 반도체하고 소프트웨어, 인터넷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버블을 막는 것은 테크고 이 테크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것은 버블이 터진다. 일본처럼. 그런데 미국은 이 테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새로운 싸움,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거대한 버블, 이걸 끄는 것도 결국은 이것은 테크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최근 100년간을 보면 자동차에서 네. 지금 이제 PC로 넘어왔고 이것이 지금 스마트폰에 왔고 그리고 다음번은 이건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 하에서 이 전기차에서 거대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패권이 어디로 가냐? 그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미아리의 그 점쟁이 도사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황금한테 물어보라고. 황금이요. 네. 그리고 세상의 변화는 주가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지금 보면 전 세계 시가총액 탑 10을 보면 예전 같았으면 이제 석유 회사라든지 뭐 이제 이 슈퍼마켓 같은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단 하나도 없고 탑 10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이 애플이 1등 그리고 전기차 회사 겨우 그 전기차 50만 대 겨우 파는 전 세계 9천만 대 자동차 중에서 50만 대 달랑 파는 테슬라가 6등입니다. 그리고 이 12억 명의 가입자를 가진 탄센트가 7등 그리고 알리바바가 9등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세계 1등하는 삼성전자하고 파운드리에 1등하는 TSMC가 11등, 12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은 결국은 1800년대 세계의 황금은 중국이 있었고 1900년대 황금은 영국에 있었고 2000년의 황금은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들이 슬슬 이제 아시아로 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얘기해주는 답은 결국은 보면 전기차 회사가 어떻게 6등이냐.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그렇죠. 예.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로 보여진 것이고 이것이 자동차에서 PC에서 스마트폰에서 전기차로 어떻게 보면 성장의 주도 세력이 넘어가는 것의 시그널이 이거다. 네. 그래서 아마 제2의 테슬라, 제3의 테슬라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변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황금 보유 비율로 보면 미국이 8,000톤 정도를 갖고 있고 독일이 한 3,300톤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한 1,000 몇백 톤 갖고 있는 2,000톤 정도 갖고 있는데 중국이 매년 나이간 금을 계속 삽니다. 사는데 중국이 오피셜리 금을 얼마나 샀는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비공개니까요. 비공개입니까? 네. 2013년부터인가 이제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이제 업계에서 추정하기에는 거의 중국이 형식상으로는 1900톤 정도 있지만 4,000톤 이미 넘어갔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미국을 넘어서는 8,000톤 넘게 가져갈 거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것이 미국의 금 보유량입니다. 보시면 1950년대에 이것이 25,000톤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거 70년대 넘어오면서 이것이 8,000톤으로 줄어든 건데 지금은 보면 뭐 수많은 금 이제 ETF니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실물 금이 과연 있냐 없냐 이게 미스테리죠. 네. 그럼 그렇게 많은 이 어떻게 보면 ETF나 금 관련된 상품의 언더라인 어셋은 네. 도대체 누가 갖고 있냐 네. 이걸 생각해 보면 미국이 FRB 지하실에 있는 금을 뭐 아무도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잘 보관하고 있을 거니 생각하고 그걸 다 팔아먹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요? 독일이 미국한테 보관했던 금을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주면 될 건데 미국이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보관료를 더 비싸게 주면 안 되지 않겠냐, 보상을 더 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하여간 흐지부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미국의 금 보유량에 대한 의심을 한다는 거죠. 어쨌거나 하여간에 이 세계 패권은 저것은 이제 황금한테 봐야 되는 황금의 변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자동차 회사 1등이 8,800만 대 만드는 세계 자동차 회사에서 50만 대 달랑 만드는 테슬라가 시가총액 1등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해 자동차부터 기라성 같은 자동차를 제끼고 니오가 1등입니다. 네. 이것이 결국은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투기다고 보기보다는 세계에서 1등하는 시장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을 바꾸는 변화일 수 있는데 네. 중국이 지금 전기차 시장을 잘 봐야 되는 것은 2015년 이후에 전기차 시장에 내리 지금 6년째 세계 1등입니다. 미국 1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뭐 리스크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막가파했다고 하면 지금 이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스파이더맨입니다. 그물을 쳐서 뭔가를 이제 액션을 하게 되는데 그 그물이 뭐냐?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금융의 덫 그리고 기술의 덫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뭐 들어서서 어떻게 이제 가냐 하는 것들은 1월 20일 이후에 나오지만 이미 역사가 얘기해주는 답을 놓고 보면 이것은 금융전쟁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시그널이 바로 이제 금리, 국가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돈의 가치. 이게 지금 미국이 제로로 갔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제 시그널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뭐 구경 중에서 불구경, 물구경, 싸움 구경이 그게 재밌다고 하는데 지금 미중 사이에서 이 돈 전쟁이 벌어지는, 쩐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서 이제 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 미중 전쟁 대해측 시리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금융 전쟁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금리였고 그 부분이 좀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게 돌아오는 흐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극복하는 것은 테크의 답이 있다까지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 미중 전쟁 대해측 시리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